네, 4.11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연대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친이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이 은평을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이재호 의원과 한번 겨뤄보겠다고 하는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과 전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은평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이재호 현 의원이 단수 공천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재호 의원이 될 것도 같아요. 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천호선 의원의 뭐랄까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재호 의원을 상대로 한 그 예.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이재호 의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재호 의원님께서 특유의 어떤 부지런함, 자기 조직 기반을 갖고 있는 강한 후보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보면요, 지역 주민들 쭉 만나보면, 이재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사선까지 했으면 이제 심부름꾼을 바꿀 때가 됐다. 예. 그런 공감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이제 이재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곳이지만 역시 그래도 저희 은평을 지역이 전국의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군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난 재보궐선거 때인가요? 이제 이재호 의원하고 천호선 대변인이 붙을 뻔했는데 그때 예. 당시 민주당 장상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서 천 대변인이 이제 탈락하시면서 직접적 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만일 천호선 대변인이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이제 장상 후보랑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틀을 남겨놓고요. 단일화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근데 50대까지는 제가 다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60대에서 압도적으로 좀 져서 한 2.5% 차이로 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이 동네에서 낯선 사람이었지만 2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주민들이 가깝게 느끼시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재보궐선거가 예. 조직력이 많이 좌우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당시 장상 후보가 아닌 제가 됐었어도 당시로서는 이재호 후보를 이기기는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요? 예. 지금 민주통합당과 이 통합진보당 간의 연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야권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번에도 민주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시면 혹시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미 이제 사실 2년 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네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없고요.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야권 후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는 것들은 되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 예. 그때도 단일화를 너무 촉박하게 선거를 앞두고 촉박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졌다 이런 패인 분석도 있었는데 예. 지금 당대당 이 야권연대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은평을 지역만이라도 좀 먼저 서둘러 단일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예. 당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 야권연대 협상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에서 어떤 결정이 되든 이게 조정 지역이 되든 예. 또는 경쟁 지역이 되든 그 결정을 따를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 천 대변인께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호 의원하고 붙으신다고 하면은 예. 구도는 노무현 대 이명박의 구도로 가는 건가요? 크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겠지만요. 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매번 선거마다 이제 야권의 MB 심판을 들고 나옵니다. 이번도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예. 저는 이번으로서 그것이 끝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상징적인 선거가 바로 은평을 해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세인 이재호 의원과 저희 대결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름 붙이기에 MB 심판의 종결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100번 양보해서 또 1000번 양보해서 이재호 의원이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4선이나 하셨기 때문에 예. 심부름꾼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제시해 나갈 것이고요. 또 다른 후보와 달리 국회의원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정운영 경험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가면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천호선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패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과연 MB정부를 심판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논쟁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친노를 살리고 말고 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때 그렇게 많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을 복권시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는 MB 정부를 심판할 자격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야당 대표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것이 선거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천 대변인 생각도 비슷합니까? 예, 아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 개입이라고 탄핵 사유로 몰고 왔던 그 기준으로 보자면 분명히 그것은 선거 개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민들이 야당이 이것을 선거 개입으로 근거 삼아서 탄핵으로 몰고 간다든지 하는 것들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새누리당과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선거 개입은 맞지만 탄핵을 하지는 않겠다. 예, 탄핵뿐만 아니라 그 부분마저도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그 정치적 후과를 함께 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은평을 지역에 야권연대를 했는데 좀 통 크게 당대당 야권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협상 시한이 이번 주까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잘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진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주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협상 대표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5일까지 어저께 시한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29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으고 그 이후로 민주당은 이제 경선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이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과 경쟁의 방식, 그러니까 조정의 범위, 경쟁의 방식이 정리가 돼야 그것을 가지고 양당이 공히 자기 후보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시간들을 놓고 볼 때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까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에서는 그런 절박함이 좀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죠? 글쎄요. 전략적인 판단을 지금 이번 연대가 총선뿐만 아니라 예. 대선까지 나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서로의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도 더 크게 이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의 수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당 지지율을 놓고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높을 정도로 지지율이 아주 치솟고 있고 반면에 통합진보당은 예상보다도 이 지지율, 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굳이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각 당의 차이점을 놓고 선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대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예. 그것도 괜찮은 거겠죠.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른 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민주당이 이 야권연대를 민주당의 양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단독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후보를 철수시키는 거라면 그것은 양보가 되겠죠. 그러나 예. 저는 결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상호 양보다.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지금 아주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야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 화면에도 한명숙 대표와 유시민 대표의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예.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라든지 문재인 고문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지금 유시민 대표라든지 우리 지금 천 대변인도 그렇고 다들 노무현 정부에서 가깝게 지내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연대가 잘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당의 현실과 처지가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내부의 한명숙 대표 등께서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결단과 강한 실행력까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야권 연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은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큰 욕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정 주도권에서 소외되느냐 아니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의 목적은 원내교섭단체,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 수준이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숫자를 얘기하면 20석이 좀 넘는 30석 정도를 비례와 지역에서 얻을 수 있다면 예. 저희로서는 그 이후에 정당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20석 정도면은 민주통합당이 그 정도는 좀 양보를 해줘야겠네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뭐 양보 지역이 몇 개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승리해야 할 곳이 20곳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곳에는 일부 저는 이제 양보란 표현이 계속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예. 상호 조정을 해야 될 곳과 경쟁을 해야 될 곳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 결과로서 최소한 20곳에서는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의 천호선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